야,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 뭐라고 하더라? 밥한끼인가? 무슨 여기 주상천하 나오고 하는 거 밥한끼인가 뭔가 퀴즈 내는 거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 봤어. 거기서 꼬요때의 비몽이라고 해서 노래 맞추기라고 몽이라고 해갖고 그 비몽 사몽인지 몰라도 비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있어봤던 꼬요때 그래서 주상천하 그 텐투어에 나왔던 그 옆에 돌려보니까 또 이게 특수사건 전담망에서 텐투가 나왔더라고 하필. 그 여자가 저기 거시기 해갖고 해서 해놓은 거. 그 주인공이 거기 또구만 여반장이라고 해갖고 나오는 사람이 그 주상 그걸 얘기인가 또 옆에서 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카페인지 몰라도 그 본인이 다 내겠다고 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은 다 TV에 나오는 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거야. 다 계획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어. TV에 나오는 건 연극배우들이다. 이 연극배우들 일반적으로 상황 이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 나오는 연극배우가 아니라 그렇지 주연과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펼쳐지는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오늘 한참 드디어 보다가 어저께 저기 했는데 봤는데 오늘 저기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것도 계획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계획적인 건 사전에 이미 뭐 벌써 협의가 돼갖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야. 작업질을 한다. 대한민국에 작업질하는 놈들 없어져야 되는데 작업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내용으로 일례로 내가 고마워요. 오늘 김밥하고 짬뽕 라면 하나 시켰어. 고마워요. 치즈 참치 김밥하고 짬뽕 라면 5,000원하고 치즈가 4,000원에서 9,000원인데 다른 건 안 먹고 이걸 먹으려고 했을까? 그럴 만한 생각이 있겠지. 그러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짬뽕 라면 그가 치즈 김밥. 그래서 리멤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 이상해. 오늘따라 왜 그럴까?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신경작용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오늘 아침 6시 반쯤 공항 3층 출국장에서 출국 절차를 밟던 한 승객의 가방에서 성분 미상의 가루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대 등이 확인한 결과 신경작용제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육군 17사단 화생방 부대 등과 함께 정확한 성분 분석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것도 이런 내용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음이 아니란 얘기야. 뉴욕에 가려고 했다고 해서 뉴욕에 가서 이상한 게 걸렸다는 이 내용도 있고, 이게 지금 누가 시안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그 작업질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안 해봐도 작업질 하고 있는 것 같아. 맨살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썼습니다. 오늘 오전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출동한 군인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려 공항을 찾은 20대 여성이 자기 가방에 든 가루 봉지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검은색 가루가 나온 휴대용 가방입니다. 여성은 출국 직전 화장실에 그러게 얘가 들렀다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 발견하고 그런 소리야.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야 얘가 볼 때는. 가루는 모두 65g. 마약은 아닌 걸로 나타나 신경작용제가 아닌가 의심됐습니다. 신경작용제는 들이마시거나 몸에 닿으면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물질로 화학무기에 쓰입니다. 곧장 공항과 소방, 군이 간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의 분석에서는 양성, 소방과 군의 분석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신고한 여성도 별다른 탈이 나지 않아 관계기관은 아주 위험한 물질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놀랐습니다. 마약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다른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도 다른 물질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은 이날 여성이 타고 온 시외버스에서 누군가 가방에 가루 봉지를 넣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가루인지, 어떻게 이 여성의 가방에 들어갔는지 경찰과 공항 측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언제쯤 얘기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 이거 오래전 얘기야. 오래전 얘기야. 그래서 한번 뒤져보면은 아주 오래전 얘기에 나오는 것 같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신경작용제로 의심되는 가루가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오늘 아침 6시 반쯤 공항 3층 출국장에서 출국 절차를 밟던 승객의 가방에서 성분 미상의 가루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항공사 측이 해당 가루를 검사한 결과 신경작용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후 소방과 군 화생방 대응팀의 추가 검사에서는 화생방 물질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은 해당 가루를 회수한 뒤 정밀 분석을 맡긴 상태로 인천공항 측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1년 전 얘기인데 1년 전 얘기 나오기 전에 수원시에서 그 정보가 있었어. 이렇게 쉽게 해서 네가 어디 오기 전에 2달 전쯤에 먼저 얘기를 해달라. 그런 내용도 있거든. 그래서 누군가 작업질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경찰이나 뭐 그런 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초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었던 내용이야. 그럼 여기를 왜 갔을까? 수원이 좋아서, 여기가 좋아서, 왜 여기가 좋을까? 그리워하는 게 있다는 거야, 결국엔. 그것이 엄청 좋아갖고,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어. 그놈의 새끼가 그거 좋아해갖고. 특히 누굴 좋아하냐? 그 딱 집어서 누구가 좋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야, 결국엔. 그걸로 왔어. 그리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해법을 찾아야 할 이슈입니다. 2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던 일명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오늘 출소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대학 원룸촌에 거주하기로 하면서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화성시와 화성 시민을 무시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원룸촌 골목에 구호가 요란합니다. 오늘 새벽 교도소에서 출소한 박병화가 이곳에 거주지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2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服격했습니다. 수원시 일대를 무대로 범행을 저질러 수원 발발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원룸 앞 골목은 몰려든 시민들과 통제하는 경찰로 국세통을 이뤘습니다. 오늘 다 뺏겼어요. 너 얘 밥 나눠 먹었어요, 어디? 밥 나눠 먹겠냐고. 아니, 근데 법무부에서 왜 그런 사람 명예지 몰라?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인근에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직접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불과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쇄 성범죄 전과자가 왔다는 소식에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그 전에도 범죄를 원룸촌에 그 지역에서 그렇게 범죄 저질렀는데 여기 왔다는 거는 혹시 또 그러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는 법무부가 아직 협의 없이 몰래 박병화를 이주시켰다며 강제 퇴거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에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입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런 방구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그거를 표시하고. 박병화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출소 후 23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게 갔다고 했어. 내가 거기까지 갔어. 봤어. 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못도 하고 하는 거 지켜봤어. 뭐가 나와 싶어서 그래 보고 있는 거. 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긴 먼저 알아. 일어나는 거 먼저 안다고. 이놈의 무슨 왜 이렇게 안 잡아? 응? 안 그래. 아이. 그래서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있고 뭔가 서로 간에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야. 야, 이거 좀 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인간들은 말이야, 작업질을 하는 건 이유가 있어. 작업 대상이 있고, 작업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 수원시가 간첩들이 엄청 많이 움직이는 곳 동네고, 패거리도 많고, 살인 청부업자도 있고, 그런 동네야. 쉽게 얘기했어. 이태원의 그 이태원의 사건에서 수원시, 그 못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냥 아니야. 수세내면은 그냥 웅멍에 으시러질 줄로 그런 식들이라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놈들이야. 세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뭔가 있고, 뭔가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있고 그런 거라고. 그런 것이 테러를 잡는 기본적인 거야. 연결고리가 있나 없나, 그걸 항시 주요하면서 그런 거라고. 연결고리가 있거든. 이태원도 연결고리가 다 있어. 그런 식들이 다. 그래야 얘기가 된다고. 혼자 가서 거기 어떻게 혼자 가고 가. 연결 고리고리 해갖고 가는 거지. 모든 사건에는 고리고리가 있는 거하고 고리고리가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 그럼 고리를 갖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하고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그런 거하고, 그래야 보면은 저 언젠가 또 비슷한 게 있으면 그러면 새끼들 그런 건가 하면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상하니까 또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라고.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없는 게 아니야. 그에 대한 시그널이나 예고편은 항상 존재해 있어. 근데 이제 대체를 못한 건 시장시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 문제처럼 보여주는 거. 그런 새끼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도망다니고 있는지 뭐 알 필요 없어. 맨날 해외를 나가서 나는 면제부 하고 있는 거. 그거 아주 그냥 범죄 형태야, 그냥 그런 새끼고. 그 범죄 형태야. 그런 새끼는 맨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범죄의 형태가 그러고 있어. 처음도 아니고 해서. 당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에휴, 오늘도 그랬어.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어디서 뭔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예의해 주시하고 그러는 거라고.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이런 일, 이태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미리 예견되어 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동산끼리 또 연락이 돼갖고 경찰에 알려서 어떻게 했어. 대비책을 세우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거의 초소는 언제부터 만들게 돼 있을까? 계획은 언제부터 짜여졌을까? 이런 내용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뭐 신고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14일 날 거기서 일로 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여기가 왔었다는 증거도 있을 수가 있어. 증거가. 그러면 새끼가 언제 어떻게 지발로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놈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혼자 그렇겠냐? 아니야. 패거리 같다는 거야. 수원시에 그러면 새끼들 돕는 패거리가 있어. 그런 새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믿을 게 아니야. 이거 믿지 마. 대한민국 기자들 같은 새끼들, 미친 새끼들.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진실을 얘기하고 거짓말만 어떻게 해갖고 그럴 수도 있어. 그게 1년 전 얘기야. 조두순, 김근식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수원 지역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오는 31일에 출소합니다. 15년 형기를 마쳤거든요.
박병화가 거주하게 될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이 밀집한 경기 수원 지역은 이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린 박병화는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지역에서 연쇄 성폭행 범행을 벌였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습니다. 범행은 모두 수원 지역에서 이뤄졌고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현재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병화는 15년 형기를 마치고 오늘 31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박병화가 머물 곳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벌써 불안하기만 합니다. 범죄자가 온다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박병화의 경기 지역 거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경찰과 지자체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몰려있는 수원시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혹시 모를 박병화 거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를 앞두고 수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었습니다. 수원 거주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재구속된 김근식과 달리 박병화의 출소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 그리고 수원시장 이 노모모 새끼인 거 아주 나쁜 새끼야. 수원시에서, 화성시에서, 수원대학교에서 죽은 시체가 있었고, 수원시 광교 지역에서 죽은 시체가 있었어, 여성들. 그거 나몰라라 하는 새끼야, 이 새끼가. 그리고 지금 범죄 증거 없어해갖고 덮어버리는 새끼들. 이런 새끼가 수원시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러고 있어. 있어야 되는 이 현실이야. 제 책임이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은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거야. 이 새끼인 거, 야, 이재명하고 비슷한 새끼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 했지만은, 어저께 수원시 초선들하고 같이 얘기했다면서, 이 민주당 저기를. 그럼 그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새끼들 일하는 거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넌센스하고 그런 거야. 지들은 삐고 싶지 않다는 거야. 국민 죽어도 좋아. 누구도 관심 없어. 범죄 일어났어? 그러면 그만이지 뭐. 나가 무슨 상관있어. 112 신고했어? 119에 신고했어? 신고 안 했어?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이 대한민국 애들이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정이라고 하는 것도. 야, 시는 시 살림이 쉽게 해서 법으로 조이니까 법이 무서워서 벌러 들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용감한 시민상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위험한 애들이야. 용감한 시민상 받는 애들 알고 보면은 경비업체나 옛날에 뭐 했던 애들하고 다 그런 애들이야. 짜고 치는 것도. 얘네들은 그냥 일 안 해. 뭔가 있으면 그걸 쉽게 해결사처럼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 마.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 말라고. 작업자들이 많어. 작업질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잘 감시하고 있다가 일로 오게 되면 연락 좀 줘. 갖고 있듯이 다 우리 포지션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수원시에 얘가 오게 된 경우가 그걸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수원이 그리워요. 나는 그 여자가 더 그리워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근데 14일 이전에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왜 발발이?
지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다니는 거, 그냥 빠르니까 발발이야. 일반 보통 걸음이 아니란 말이야. 빨리 움직이는 새끼니까. 잡으려면 어떻게 발발이 걸리고 있어? 발발이가 그냥 발발이겠어? 멍청하게 놓치고 그럴 경우가 니들 발빠른 것보다 더 빨라 얘가.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10명이 더 될 수도 있어. 밝혀진 게 10명이라는 거야.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출소해서 화성시에 거주지를 잡고 살다가 최근 이 수원에 전입신고를 한 건데요. 앞서 박병화가 화성시로 올 때 지역사회가 들끓었는데 그때처럼 주민 반발이 강하게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여자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오염해서 살겠어요? 그리고 저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고 여자 학생들을 방어해 주겠냐고요. 2년 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박병화가 화성시에 거주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인근 대학 총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단체 행동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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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박병화의 당시 집주인이 퇴거를 위한 소송까지 냈다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병화가 수원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연쇄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던 수원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해당 건물은 대형마트, 지하철역과 가깝고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있는 터라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경찰과 지자체도 합동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날 박병화가 화성에서 수원시로 전입한 그리고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해소 및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수원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경찰과 지자체도 합동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날 박병화가 화성에서 수원시로 전입한 그리고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해소 및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지난 14일 날 전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공문서에 벌써 전입 신고가 14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왔다는 거야 벌써. 얘는 벌써 그 전에 수원 탑사를 했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응? 수원 탑사를 하고 수원시로 벌써 왔다 갔다. 응?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다시 수원으로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출소해서 화성시에 거주지를 잡고 살다가 최근 이 수원에 전입신고를 한 건데요. 앞서 박병화가 화성시로 올 때 지역사회가 들끓었는데 그때처럼 주민 반발이 강하게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야, 너 이 근처에 왔어? 안 왔어? 응? 밤에, 저녁 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 여기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여자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오염해서 살겠어요? 그리고 저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고 여자 학생들을 방어해 주겠냐고요. 2년 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박병화가 화성시에 거주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인근 대학 총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단체 행동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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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박병화의 당시 집주인이 퇴거를 위한 소송까지 냈다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병화가 수원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연쇄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던 수원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해당 건물은 대형마트, 지하철역과 가깝고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있는 터라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경찰과 지자체도 합동돼... 얘네들이 수원시청역을 찍고 있더라고. 수원시청역, 노대어 거리 주변 양원구에서 인계동 지역을 찍고 있어. 수원시청 인계동 지역을 찍고 있더라고. 배경은 거기야. 그래봐야 소용없어. 인계 어떻게 됐든 간에 리바이벌 하는 것 같아. 그건 리바이벌.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 지역에서. 이 처음으로 보도가 돼서 나온 게 언제 쪽 얘기야. 거기 그거 있어. 날 찍어놓고 다니고 있는 거. 얘가 그 수원시를 잘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어디 가면 뭐하고 뭐하고서 그 알게 모르게 그런 패거리가 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에서. 야, 대한민국에서 돈만 주면은 못하는 게 없어. 그걸 누가 저기 계약을 하고 넣어주고 하는 거, 이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 짭짤한 거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만 있겠어? 그거 해주면서 욕 들어먹고, 다신 거기 안 간다 그러면서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게 벌써,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작업실을 얼마큼 할수 있었대? 사전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애들이야, 이거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의를 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날 박병화가 화성에서 수원시로 전입한 그리고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해소 및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수원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퇴거 촉구를 하는 시민단체들과 얘 거짓말이야. 이거 대응한다고? 이거 믿을 거 없어. 실효성이 그거 그만이라고 하는 거. 야, 그리고 좋아하셨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말려? 거주지 주변에 투소를 설치해서 24시간 동안 박병화를 밀착 관리할 예정인데요. 한편 이런 일은 조두순 출소 당시 안산시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식화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야, 결국엔 살인자도 놔두는 방이 자유 거주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야?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야.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반대라는 게. 자유로운 이동이야. 응? 자유로운 이동.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관심 갖지 마라. 그런 내용이라고. 이게 자유주의야. 자본주의, 민주주의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게 어딨어? 없어. 그 자체를 뒤집으면, 이거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기야. 결국 자유주의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 간첩들도 자유롭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이거 뭐 청문회 하나? 살인자도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뭘 어떻게 하겠어? 그 말같지 않은 소리를 그만하라고 얘기야. 거짓이 아닌 진실로서 대책을 세운 게 뭐 있나 물어봐. 없어. 대책은 뭐 있어? 감시? 그 감시 잘못하면 이제 사찰이야, 임마. 대한민국 국민을 감시하고 다니고, 그거 법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그거. 그거 말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거기다가 CCTV라도 좀 더 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CCTV도 그렇게 믿을 게 아니야. 그 CCTV 언제 어떻게, 안보에 고장났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원시는 더 그래. 나 거기 있잖아. CCTV에 걸렸는데, 거기 그 애들은 벌써 작업질을 한단 말이야. 간첩과 같은 수원시. 그거 안 잡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서 죽어가는지 모르는 거야. 작업질하고 있는 거. 패거리가 엄청 많단 말이야. 수원시에도. 이 간첩들 잡으라 하는데도 안 잡는 거 보면은 같은 패거리야. 내가 볼 때. 간첩 같은 수원시. 이게 문제야.
결국엔 미리 얘기가 돼 있어. 야, 뭐 여기 수원시에 고집하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수원시. 누구겠어 결국엔. 응?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2달여 만에 첫 외출을 했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하에 12시간 정도 집 밖에 나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역사회의 긴장과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지난해 10월 현 거주지로 이사한 후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2달 넘게 측거 중이던 박병화가 지난 주말 첫 외출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 12시간 정도 집 밖에서 머물다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담당 직원에게 외출 사유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확인해 줄 수 없다였습니다. 어제 6시 15분경에 외출했다고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갔다가 18시 한 30분경에 복귀했다고 이런 거를 전달받았습니다. 연쇄 성폭행범이 드디어 외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대생들이 동네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의 슬럼화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었어. 여자들은 막 뺐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 이거를? 우리 주민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우선에 기본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화성시와 경찰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집 주변에 초소 2개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펼치고 있고 CCTV 32대도 실시간으로 박병화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살고 나온 박병화는 오전 6시부터 당일 저녁 9시까지 외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야, 대한민국 수원시에 있는 중공인도 많이 있어. 조선족도 있고 많아. 여기 국제도시야. 한마디로 얘기했어. 인종시장이야. 인종시장이라고. 어? 러시아에도 있고 아랍에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여기 인종이 엄청 많아. 야, 인종이 엄청 많아갖고 대한민국에서 전화 한 통하면은 어서 옵시다 그러면 야 뭐 음악 줄 테니까 오늘 밤 여기서 즐겁게 놀자 그러면서 있을 수도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얘가 소원이 뭐라고 했어? 뭐라도 좀 나올까 싶어. 그 부모는 그라도 있어 왔으면 하는 내용으로 있는 거라고. 대놓고 한다 야.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에서 살다가 1년 7개월 만에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박병화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시내 자리한 오피스텔입니다. 대형 마트와 영화관, 술집 등이 모여있고 지하철역도 지척입니다. 박병화가 어제 이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성범죄자입니다.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한 뒤 화성시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건물주가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역 내 반발이 거셌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수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으면 애초에 여기 올 생각을 배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분들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약간 요즘 흉흉하다 보니까 사회가 약간 불안함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좀 더 무섭기도 하고 좀 불안하죠. 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박병화가 이사 왔다는 소식에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외출이 제한된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내일 경찰과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징역 15년 뒤 출소해 최근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번화가 한가운데인데다 가까이엔 초등학교가 있어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사는 집 앞에서 30일 넘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살았고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한 뒤 이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 뒤 1년 6개월 주민들은 내내 반발했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소송했습니다. 결국 박병화는 수원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수원 번화가 한가운데 유흥가 밀집 지역에다 유동인구도 많은 곳입니다. 옆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아요? 걱정은 많이 가요, 애들이. 반경 1km 안엔 초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혼자 자취하는데 약간 요즘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문만 열면 마주칠 수 있어서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과 수원시는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불안을 모르는 척할 수도 박병화를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수원 발바리로 악명을 떨치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15년을 복역한 뒤 지금은 경기도 화성의 한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주가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쫓아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까지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가하라.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수원 발바리 박병화. 대학가 원룸에 입주하자 주민들은 연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물주도 박병화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야, 대한민국 간첩이 많아도 못 쫓아내는 이유는 간첩죄를 전해서 쫓아냈지만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걸 어떻게 해냈어? 패거리가 다 모였어. 간첩 그 아파트 한 동에 그냥 다 간첩으로 있어가. 그 간첩 나라 공동체야, 인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간첩들이 다 모여서 이거는 우리 나라다. 나는 중공이야. 중공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인간도 있어. 나가시는 분들 또 새로 대한민국 국도 아니야? 그러면서 있고 그런 거라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중공 땅이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임마. 여기가 두 새끼들 떠여봐야 그것도 아니야. 이제 하발이 취급한다고 대한민국 새끼들이니까. 주민들이 안전한 데로 옮겨줬으면 하는 말에 많이 돌아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차를 타고 서너 명씩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렇게 불안해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판결은 내리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야, 똥이 무서우면 네가 피해야지, 임마. 똥 조심해야지, 임마. 똥 밟았다고 뭐예요? 그럼 씻어야 될게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하는지 알아? 빨리 끝내고 가세요. 그런 내용이야, 임마. 빨리 끝내고 가란 말이야, 그냥. 또 쳐오지 말고. 수원시내 자리한 오피스텔입니다. 대형 마트와 영화관, 술집 등이 모여있고 지하철역도 지척입니다. 박병화가 어제 이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10명을 연쇄성폭행해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성범죄자입니다.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한 뒤 화성시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건물주가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역 내 반발이 거셌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수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으면 애초에 여기 올 생각을 배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분들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약간 요즘 흉흉하다 보니까 사회가 약간 불안함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좀 더 무섭기도 하고 좀 불안하죠. 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박병화가 이사 왔다는 소식에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외출이 제한된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내일 경찰과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야, 근데 9시부터 6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이놈의 새끼 그거 시간 안 지켜. 그러고 있어. 내가 구멍 뚫린 거야. 시골에서 구멍 뚫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 정도 구멍을 안 뚫리겠냐? 아유, 대한민국 믿을까 없어. 쉽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전자발찌가 가서 개뿌리 그만해. 그 새끼 어디 움직였는지. 이 수원시 오기 전에 벌써 움직였어. 이제 보고 있어요. 더러운 새끼 좀 빨리 없어져라 그러는데 간첩도 안 되는 수원시 이거 뭘 믿을 게 있어. 같은 패버리겠지. 쉽게 했어. 짜고 치는 고스트 오면서 움직였다. 회원 돌렸어. 회원 돌렸어. 그게 볼 수밖에 없어. 그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인지 이게 뭐라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리 계획적인 일이야 이거다. 그렇게 보고서 한번 움직여봐. 풀릴 거야.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느낄 수 있어. 대한민국은 간첩도 그냥 놔두고 있어. 이놈의 새끼들인 거. 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사람 죽어도 좋다는 대한민국 책임 없다는 그러면서 새로운 국민, 새로운 대한민국 꿈꾸는 대한민국 알 수가 없어. 야, 새로운 대한민국 너무 많이 꿈꾸지 마. 난 그걸 반역죄로 보고 있어, 새끼야. 너 같은 데 없어야 돼.